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들, 와, 무슨 영화 촬영장 같기도 한데 100% 실제 상황이고요. 1980년대에 일어난 일도 아닌 불과 10년 전에 한 자동차 회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심지어 경기도 한복판에서 일어났고요. 이 기업이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됐냐? 문 닫기 일보 직전이라는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불과 몇 개월까지만 해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거의 2002 월드컵 수준으로 응원의 열기가 뜨거웠는데 이제 그마저도 사라졌어요. 쌍용차 이야기인데 기사 같은 걸 볼 때마다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죽는다, 망한다, 아우성인데 정작 정부에서는 살리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사람들도 무조건 살려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지금까지 쌍용차가 어떤 상황이라는 내용은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 안PD의 스포일러는 쌍용차의 전망, 그리고 쌍용차가 드디어 출시하겠다고 선언한 역대급 신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뒤에서 나오니까요, 끝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쌍용차가 어쩌다 보니 비우니 브랜드로 전락했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보다 고급스러운 차로 통했던 브랜드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시절 무쏘, 코란도, 체험에는 지금 나와도 웬만한 신차들은 그냥 씹어먹을 것 같죠? 요즘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체험맨이나 렉스턴 같은 차들은 진짜 돈 좀 있는 부자 아저씨들이나 타는 차였거든. 지금은 사골 소리나 듣는 아재차로 통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명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디자인이 중국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상하이 자동차한테 넘어가면서부터죠. 이때 짱룡 자동차, 쌍놈 자동차 이런저런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고 심지어 기술까지 유출됩니다. 하여튼 중국 이것들은 여기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면서 2009년 1월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정부가 쌍용차 고의부도를 야기했다는 의혹까지 생기면서 아까 봤던 노동자 옥쇄 파업 사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야말로 전쟁터였죠. 장기간 파업으로 차량 관련해서만 3천억 원 이상 손실이 났고 2010년까지 노동자 23명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마인드라로 넘어가면서 티볼레까지 성공의 길을 걸으니 드디어 쌍용차도 꽃길을 걷나보다 싶었었는데 렉스턴의 코란도까지 티볼리로 만들어버리면서 세상 욕이란 욕은 다 먹기 시작합니다. 결국 티볼리도 현대기아차한테 양쪽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소형 SUV 1위 자리도 뺏기게 됩니다. 차는 안 팔려, 욕이란 욕은 다 먹어, 심지어 매년 적자야. 신차를 개발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마땅하지가 않아.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쌍용차보다 훨씬 작은 전기차 회사들이 너도 나도 인수하겠다고 난리인 게 지금 상황이죠. 쌍용차도 실제로 인수합병 공고를 낸 상황인데 이것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타 오토모티브부터 해서 에디슨 모터스, K팝 모터스 이런 회사들이 인수 의사를 밝혔는데 이 회사들 자금력이 쌍용차를 인수할 정도로 대단한지가 의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다 쓰러져가는 회사더라도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인수 이후에는 경영도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죠. 이런 것만 보면 지금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정부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살리던가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죠. 아무리 사기업이라도 여기에 딸려있는 국민들이 몇 명이에요. 실제로 자동차 공장 하나를 닫으면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죠. 대표적인 게 쉐보레 군산 공장 사태였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단 정부의 시각으로 본다면 괜히 잘못 건드렸을 때 그 파장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죠. 한국GM 군산 공장이 2018년 2월 8일부터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당시 군산 공장 주변에 위치한 10여 개 협력업체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 협력업체 간부가 3년째 직원들에게 성과급은커녕 임금도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고요. 공장에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니 주변 상권도 완전히 암울한 상태였죠. 군산 공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소룡동 상가 지역이 한국GM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식사와 회식을 하기 위해 자주 찾았던 곳으로 전해지는데요. 대표적인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군산 공장이 문을 닫은 당시에는 지나다니는 개미 한 마리조차 보기 힘들었습니다. 이 당시 군산 공장과 부품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수만 12,000명이나 됐으니 지역 경제가 휘청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쌍용차도 마찬가지죠. 이미 법정관리 신청 때부터 평택 지역 경제 후폭풍에 대한 말이 많았습니다. 경제 전문지들도 쌍용차가 평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했고요. 실제로 지난 2월에 쌍용차 공장이 가동된 날이 고작 사흘에 불과한 날이 있었습니다. 공장이 사실상 멈춘 수준이다 보니 인근 식당 주인들이 사람이 없어서 매출이 30%나 줄었다고 호소하기도 했었고요.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쳤으니 그 파장이 더 컸겠죠. 여러모로 암울한 상황에서 갑자기 쌍용차가 신차를 하나 출시합니다. 드디어 쌍용차가 일어설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욕만 드럽게 먹기 시작합니다. 왜 평택 공장 직원들은 신차 나올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이러고 노조는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2의 티볼리 만들게요 이랬는데 진짜 그냥 제2의 티볼리, 그냥 티볼리처럼 생긴 코란도 전기차를 출시해버렸습니다. 사실 그래, 디자인은 100번 양보한다고 치자고요. 전기차는 뭐가 생명이다? 주행거리랑 충전 속도죠. 그런데 주행거리가 좀 심각합니다.
이륜 구동 모델이 완충 시 주행거리가 306km라고 하는데 아이오닉5가 380km 정도 나온다고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잖아요. 물론 출시 전에 여러 번 정보가 바뀌어서 혼란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기술력이 안 된다면 가격이라도 잡아야 할 텐데 그럴 리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더 심각한 건 이 차가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올해 10월에 유럽에 먼저 출시되고 국내에는 나중에 출시가 된대요. 아니 그동안 다른 제조사들은 노나? 심지어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차잖아요. 그런데 스펙도 잽이 안 돼. 심지어 출시 시기까지 늦어. 이러니 좋게 보려 해도 좋은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의 여론으로 이어집니다. 불과 몇 개월까지만 해도 꼭 부활하길 바란다는 응원이 많았었는데 계속 헛발질만 치전하니 소비자들도 등을 돌린 거죠. 지프형 코란도를 출시해달라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요. 지금 팔리고 있는 코란도를 애초에 개발하지 말고 차라리 지프 형태의 새로운 SUV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팔리는 코란도가 개발 비용만 3,500억 원이었거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했다면 지금쯤 스펙 좋은 전기차를 출시했을 거고요. 뭐 이게 정 아니라면 지프형 코란도를 만들어서 출시했어도 적어도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소리는 안 들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모험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얘기였죠. 유행은 돌고 돈다고 실제로 지금 레트로 디자인이 열풍이잖아요. 포드 브롱코는 사전 계약 건수만 23만 대에 달했고요. 가격만 1억 원을 호가하는 허머 EV도 사전 계약 10분 만에 만 대가 매진됐습니다. 랜드로버도 레트로 감성 가득 채워서 디펜더를 부활시켰고 심지어 현대차도 이렇게 레트로 감성으로 아저씨들을 자극하고 있죠. 심지어 쌍용차는 그 어떤 제조사보다도 레트로 디자인 요구가 가장 많았잖아요. 자동차 제조사라는 게 신차가 출시될 때쯤의 트렌드도 이미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경쟁력인데 쌍용차는 티볼리의 성공만 바라본 게 지금의 폐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성공이다, 소년가장이다 이랬던 티볼리도 쌍용차를 흑자로 전환시켜주는 해가 고작 한 해밖에 없어요. 성공 신화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반대로 코란도라는 브랜드는 한 해가 아니라 한 시대를 주름잡던 레전드로 꼽히고요.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여론도 안 좋고 심지어 판매량까지 처참하니 쌍용차도 이제야 아차 싶었나 봅니다. 드디어 지프형 코란도를 출시해달라는 아저씨들 요구에 응답을 한 거죠. 야,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차가 나올 것 같죠? 쌍용차가 코란도 이모션을 공개하면서 신차 티저 이미지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코드명 J100으로 개발 중인 중형 SUV라고 하는데 사진에서부터 벌써 성공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저 우람한 차체하며 코란도, 무쏘에 이어 역대급 성공 신화를 쓰겠다는 의지도 보이고요. 이 차가 성공적으로 출시된다면 진짜 한국의 SUV 전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쌍용차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가 실제로 출시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2022년에 출시할 거라고는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죠. 당장 어떤 회사가 인수해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마냥 희망적인 내일을 기약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모로 안타까운 현실과 미래가 보이는 상황이라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바람을 말하자면 진짜로 J100이 성공적으로 출시돼서 쌍용차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쌍용차가 진짜 중요한 기업이긴 하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한국 자동차 시장이 10대 중 9대가 현대기아차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가 열심히 견제를 해주면 소비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좋죠. 기업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상품성 좋은 차를 만들 테니까요. 당연히 선택지도 많아지고요. 쌍용차 직원들과 노조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생계라는 건 약자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생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도요. 노조라는 게 근로자들을 위해 생겨난 조직이죠. 근로자는 갑인 기업 앞에선 한없이 작은 약자고요. 자동차 회사와 노조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소비자와 네티즌들도 다른 곳에 가면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생계가 존재하고요. 생계라는 게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인 회사가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안PD의 스포일러, 쌍용차에 대한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출시될 신차들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빨리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안PD의 스포일러 자동차 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